3. 시집가는 여자. 남자는 제법 자상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여자는 어느 정도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다. 여자보다 나이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남자는 권위적이지도 않았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다. 아이는 낯가림이 있어서 방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다. 그런 아이였지만 남자가 드나드는 것은 저어하지 않았다. 아이가 남자를 다정히 대하는 듯 했다. 여자는 얼마간 남자를 만나지 못하다가 어느 저녁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기별을 받았다. 남자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분에 들떠서 여자는 화장품 외판을 뜸하게 나갔다. 하여 생활은 더 궁핍해졌다. 여자는 돈을 쓰는 것이 즐거웠으나 돈을 버는 일은 힘만 들고 재미가 없었다. 아이가 아침나절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열이 서서히 오르다가 들들 끓고 있었다. 남자가 오면 아픈 아이한테 신경이 쏠리게 되어 서로 긴한 얘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새방에 도착한 남자는 안으로 들어오다가 열에 익은 얼굴로 누워있던 아이에게 눈길이 닿았다. 남자가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어휴, 열이 높은데 병원에는 갔다 왔나?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에요. 감기가 온 것 같으니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남자가 안심이라는 듯 빙긋이 웃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여자는 몸을 살짝 꼬며 못 이기는 척하다가 남자와 엉겨 넘어갔다. 이른 아침 남자는 방을 나가면서 살림을 합칠 날짜를 정해보자고 말했다. 이사할 준비를 하며 여자는 설레었다. 자신에게도 이제 그럴듯한 남자가 생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껏 기대를 걸고 남자들과 살아보았으나 결과는 실망뿐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여자는 세상을 향해 호언장담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남자가 집도 있고 땅도 있다면서? 주인집 여자는 새를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애기 엄마가 무엇을 잘 알아보고 결정한 것인지 불안했다. 어떻게 그리 빨리 합치기로 했어? 혼자 사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급하게 결정하니 걱정이 돼서. 나만 좋겠다고 하는 거면 이렇게 빨리 결정을 못했지요. 애가 그 일을 워낙 좋아하고 따라요. 애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그러겠나 싶어서 믿음이 가고. 하여튼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행복한 듯 한박 웃음을 웃는 얼굴이 순진한 처녀인 양 고왔다. 아이의 생부가 아이를 저버리고 모른 채 하는데 어째서 나만 아이를 책임져야 되나? 어찌하여 나 혼자만 힘들게 혹을 붙이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여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었다. 아이를 제 할머니에게 떼어주고 보란 듯이 새 출발을 해야 할까? 여자는 고심했었다. 혼자서 시집을 가버리면 자식을 버린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았고
아이를 기르자니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것도 같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차에 남자가 아이를 데려와도 된다니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여자는 자신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 결정해주는 것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고 의지할 남자가 생긴 것이 좋기만 했다. 얼마쯤이 지나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 왔다. 남자가 사는 동네를 여자는 스스로 찾아갔다. 남자는 다른 일을 보러 가야 했기 때문에 여자를 데리러 나갈 수 없음을 미안해했다. 여자가 남자의 주소지 근처에 도착하여 남자가 사는 동리로 들어가는 버스를 찾아보았으나 드물게 있는 버스는 떠나고 없었다.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신장로를 따라 걸어갔다. 둘은 한참을 걸어서 동네 어귀에 도착했다. 근처 동산마다 복사꽃이 환하게 피어 여자를 반겨 주었다. 윗말을 올랐다가 다시 아랫말로 내려가서 맨 끝에 보이는 집이 여자가 살 곳이었다. 동네 사람 몇몇이 남자네 집의 문간에 모여 있었다. 여자가 다가가자 사람들 속에서 수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향이 용현이라고 하던데 용현 사람이 이 동네로 온 것은 아마 처음이지? 진하게 색칠해진 여자의 긴 손톱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다. 잠시 후 늑스구레한 이 하나가 나서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 오지에 시집을 오느라 색시가 고생이 많네. 헌데 예서 밥을 벌어먹으려면 그 곱게 칠해진 손으로 막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요. 남자와 갈급하게 살림을 합친 여자는 얼마 되지도 않아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있다던 재산이나 땅은커녕 남자는 집도 절도 없는 처지였다. 곤궁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짜증스럽기 그지없었다. 남자를 떠나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러리 말리 결단을 못 내리고서 여자는 눌러앉아 있었다. 그러는 사이 뱃속에 애까지 턱 들어서서 빼도 박도 못하는 막막한 심사로 그날이 지나갔다. 여자는 좋은 집으로 재가를 하고 싶었다. 헌데 누구도 여자에게 그런 집을 소개시켜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결혼할 당사자의 성품이나 사정을 따져보아 중매를 했다. 중매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기댈 남자를 찾아 떠도는 듯 보이는 여자에게 볼품없는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했다. 그나마도 사람들은 여자 편에서 남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쪽 의향을 알아본 뒤 둘이 협의를 보아 같이 살든지 말든지 하라는 식으로 말을 흘려줄 뿐이었다. 언제인가 한번 남자를 소개받아 어느 먼 동네를 찾아갔었으나 그쪽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여자는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여자가 동구 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들에 나갔던 남자가 걸어오고 있는 게 멀리에서 보였다. 남자는 토끼처럼 생긴 하얀 짐승을 손에 붙들어 쥐고 집으로 들어왔다. 가까이서 보니 손에 들린 것은 두루미였다.
농약을 먹고 캑캑거리며 논바닥에 엎어져 있는 것을 가져왔다고 남자가 말했다. 이웃집에 가서 녹두를 좀 얻어다가 갈아서 즙을 새에게 먹이면 해독이 될 수 있었다. 여자가 아이에게 녹두를 얻어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아이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지 해찰을 부리며 놀고 있었다. 여자가 냅다 소리를 질렀다. 심사가 틀어져 있던 차에 아이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 신경질이 뻗쳐올랐다. 느닷없이 여자가 아이의 머리통을 후려 갈겼다. 급작스런 손질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여자는 이상스러울 정도로 아이의 울음소리를 못 견뎌 했다. 아이가 소리내어 울자 신경질을 주체할 수 없게 된 여자가 아이의 낯을 되는 대로 후려쳤다. 순간 울던 소리가 뚝 끊어졌다. 이어 아이의 바지가랑이 사이로 물이 흘러나왔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여자는 아이의 뺨따기를 사정없이 계속 후려갈겼다. 얼이 빠진 듯 맞고 있던 아이가 흙바닥으로 나자빠졌다. 선체로 오줌을 싸던 아이는 넘어져서도 오줌을 그치지 못했다. 여자가 다가왔다. 아이는 퍼뜩 일어섰다. 흙먼지를 씹은 아이는 목구멍에 맺힌 것을 가르릉거리면서도 뱉어내지 못하고 대문 밖을 넘어 이웃으로 사라졌다. 아이가 없어지자 여자는 애초로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새를 살려보자고 말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복되는 싸움에 질려있던 남자는 미물을 대하는 여자의 마음씨에 감복하여 속이 다소 누그러졌다. 잠시 후 여자가 심려를 기울여 새에게 녹두물을 먹였다. 남자는 보잘것없는 생물에게 정성을 쏟는 그 행동을 보고 감동한 듯 했다. 남자의 눈에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잠시뿐이었다. 남자는 매사에 불평을 달고 사는 여자의 비위를 도무지 맞출 수가 없었다. 잘 해주려고 하는 남자의 노력이 소용없는 듯 했다. 여자는 자신이 가난한 초가삼간에 시집와서 이토록 궁하게 살 사람이 아님을 힘주어 토로했다. 모양 없이 살게 된 제 꼴이 억울하다며 여자가 숨을 헉헉 몰아쉬었다. 남자도 자신이 못난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다. 몸에 근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남자는 일을 나가기보다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자주 들었다. 그러했기에 돈을 넉넉히 벌어다 주지 못함을 낯없어 했다. 그랬지만 남자 역시 여자를 얻으면 사는 게 좀 나아질 줄로 알았다. 남자를 의존해서 살려고 시집온 여자처럼 남자도 여자를 얻으면 형편이 좋아질 줄로 믿었다. 없는 살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은 날이 갈수록 여자의 화를 끌어올리는가 보았다. 여자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 남자는 자신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 어머니에게까지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여자를 용인하기 어려웠다. 하여 인내심 없이 여자에게 손찌검을 했다. 그러자 여자는 지체 없이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남자의 옷이 찢기고 얼굴 곳곳에 멍이 졌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모욕함으로써 여자는 제 결함을 숨기려 했다. 상대에게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들었다. 까다로운 기질 탓인지 해산달이 가까워졌는데도 입덧은 그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정체 모를 여자의 격분은 심해졌다. 여자는 분노 중독자 같았다. 사소한 일에도 길길이 날뛰었다. 아무 곳에나 간섭을 해대는 여자의 습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유약한 남자는 여자의 그런 인성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다. 싫으면 떠날 것이지 떠나지도 못하는 여자가 끝없이 불평을 해대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남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여자는 제가 하고 싶은 말만을 딱딱거리며 뇌까렸다. 사사건건 제가 옳다고 자신만을 내세웠다. 소통을 해보려고 해도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었다. 남자는 여자의 독서를 견디어 나갔다. 여자와 사는 것이 남자에게는 지옥과 같았다. 어쩌면 여자는 남자와의 싸움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수틀리면 폭력도 서슴지 않던 여자로 인해 남자는 끊임없는 열패감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전 집이 있다고 말했던 것은 신접살림을 차릴 곳이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농사지을 땅이 있느냐는 여자의 물음에 남자가 당당했던 것은 도지로라도 얻어놓은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제 아이에게도 욕지거리를 하며 수시로 매질을 해댔다. 아이는 여자를 닮은 것 같았다. 세상이 떠나가도록 울어대는 모습이 여자가 소리를 빽빽 지르며 포악을 부리는 것과 흡사했다.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심했던 날, 싸움이 끝났는지 살피며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토방에 우뚝 서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가 험상궂은 얼굴로 아이를 쳐다보았다. 눈에 감정을 가득 담고 쏘아보는 그 눈빛이 매서웠다. 아이가 조용히 남자의 눈길을 피했다. 한데 이내 아이의 눈이 남자에게로 되돌아갔다. 남자의 얼굴에서 낯선 빛깔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남자의 얼굴이 푸르댕댕했다. 얼굴에 퍼져있는 옥빛의 멍이 생소한 빛깔인지라 아이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빤히 쳐다보는 아이가 남자는 불쾌한가 보았다. 금방이라도 시비를 걸어올 것 같은 남자를 피해 아이는 뒷곁으로 갔다. 부엌을 통해 뒷안으로 들어가자 발밑에 딸기가 빨갛게 열려 있었다. 아침나절부터 싸움을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는 밥을 먹지 못했다. 고른 배를 채워보려고 아이가 딸기 떨기 앞에 앉았다. 등 뒤에 덩달아 따라앉은 하우의 햇살이 따스했다. 연두빛이 나는 덜 익은 딸기를 따서 입에 넣었다. 붉게 익은 딸기는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허기를 달랜 아이가 뒷곁에 얕은 담을 뛰어넘어 뒷마당으로 나갔다. 담을 넘자마자 마당 저편에서 지키고 서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가 아이를 향해 내쏘았다. 너 먹으라고 심은 딸기 아니야. 아이가 집을 나섰다. 뭉개져 흐물흐물한 딸기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하나씩 우적우적 씹었다. 딸기는 퍽 달았다.